피아노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현악기의 경우 제작되어진 지 200~300년이 넘는 고악기들이 아직도 명성을 유지하며 좋은 음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아노는 현악기와 달리 수많은 부속품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움직이게 되어 있어 마모되고 변형되는 부품들을 제때 교환해 주어야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품만을 교체하고 수리하는 것을 리페어라고 하고, 프레임을 내려 작업하거나 액션의 전체 혹은 부품 세트를 교체하여 복원하는 작업을 리빌드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빌드의 여러 가지 작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리빌드에는 음향판 수리, 프레임 및 외관 칠의 복원, 해머의 교환, 액션의 교환, 댐퍼 세트의 교환, 튜닝핀 및 현의 교환, 페달 시스템의 복원 등이 있습니다. 질문을 할 때 사람들이 리빌트 얼마냐고 저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리빌트 범위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체 리빌트 아니면 부분 리빌트,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 리빌트 그러면은 액션 부분, 강선 부분, 튜닝 핀 부분, 동선 부분, 음향판 부분, 몸체 부분, 페달 부분, 부분별로 다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전체 리빌트를 한 거는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하는 작업을 말하죠. 먼저 해머 교환 작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아노의 해머는 연주자의 터치에 의한 운동 에너지를 현에 전달하여 풍성한 배음, 긴장감 있는 음색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해머는 탄력과 크기, 모양, 재질 등에 따라 피아노의 음색과 소리를 결정합니다. 양털로 제작된 해머는 현에 부딪힐 때 탄력 있게 반응을 하여 현의 울림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양털이 더 이상 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해머의 텐션이 사라지고 피아노 소리의 생동감이 떨어질 때 해머를 교환해야 합니다. 피아노의 해머는 끊임없이 현과 부딪히며 마모되는 부품으로 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해 니들링과 파일링 등의 작업을 하면서 기준치 이하로 작아집니다. 이 경우 파일링으로 더 이상 소리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교환을 하여야 합니다. 해머 교환을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는 해머가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닳았거나 문제가 될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연주자나 아니면 피아노 테크니션이 이 피아노의 어떤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했을 때 그 해머가 그 작업에 대한 결과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해머가 겉으로 보기 멀쩡하더라도 아니면 더 쓸 수 있을 것처럼 보이더라도 교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정음을 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더 좋은 피아노 소리를 원한다면 해머 교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해머 교환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해머 교환을 하려면 먼저 피아노의 상태를 체크합니다. 체크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그중 먼저 키베드와 현과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저음 섹션과 중고음부의 섹션별로 측정합니다. 다음으로 액션을 평평한 바닥에 놓고 바닥에서부터 해머 플랜지 센터핀까지의 높이를 측정합니다. 해머는 항상 현의 직각으로 닿아야 하고 현의 높이와 플랜지 센터핀의 높이의 차를 계산하여 해머의 구멍 뚫는 위치를 설정합니다. 해머와 쉔크와의 각도도 설정하는 기준이 바로 현의 높이와 플랜지 센터핀의 높이입니다. 나중에 파일링하는 것을 감안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대응하여 구멍 뚫을 위치를 선정합니다. 현의 각도에 따라 어느 정도 해머의 기울기를 주어 타현해야 하기 때문에 기울기를 측정합니다. 저음부에서도 각각의 현의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해머에 적용시키기 위해 각 노트별 각도를 측정해서 섹션별로 분할해서 기록해둡니다. 각도 측정기를 사용해서 기존에 끼워져 있는 해머의 비틀림 각도를 측정합니다. 측정한 각도를 측정표에 기록합니다. 미리 측정한 현의 배치 각도와 해머의 각도를 비교하여 해머의 적절한 비틀림 각도를 설정합니다. 차고음에서는 작은 피아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피아노가 현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쉔크 플랜지 센터핀에서부터 해머우드 센터까지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측정한 거리를 측정표에 기록합니다. 전체 해머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가급적 기존의 해머와 새 해머의 길이가 비슷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머 쉔크의 굵기를 측정합니다. 만약 쉔크를 교환하지 않고 기존의 쉔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섹션의 가운데 부분의 해머를 몇 개 빼서 본드를 제거하고 롤링을 한 다음 쉔크의 굵기를 측정합니다. 몇 개의 표본치의 평균을 기록합니다. 건반 무게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해머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새로운 해머로 교환할 때 유념해야 하는 것이 바로 건반의 무게입니다.
해머의 무게가 1g 증가할 때 건반의 무게는 5g이 늘어납니다. 기존의 건반 무게를 유지하려면 해머의 무게 또한 기존의 해머 무게와 비슷한 무게의 새 해머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이스 해머와 중고음부 해머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베이스 음의 개수가 같은 해머를 준비합니다. 이외에도 해머의 볼륨감, 해머의 총 길이, 우드의 종류, 테일의 가공 모양, 펠트의 경도 등이 해머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같은 해머를 여러 번 교환한 경험이 있고 해머의 성질을 알고 있을 경우 미리 기본 니들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프리 보이싱 같은 경우는 해머를 꽂은 상태에서 소리를 들어보고 작업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작업의 어떤 능률과 또 작업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미리 꽂기 전에 프리 보이싱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장점이라고 보면은 그 샹크 플랜지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는 게 장점일 수도 있고요. 해머가 잘 고정된 상태에서 보이싱을 하기 때문에 바늘을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프리 보이싱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보이싱의 완성형이라기보다는 내가 보이싱을 하기 위한 선행적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소리를 만들 때 그 완성된 소리에 70% 정도의 소리를 만들 수 있다면 잘된 프리 보이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이싱이라는 것은 피아노가 완성될 때까지 한 번, 두 번 작업이 아닌 정말 그 매 순간 또 완성이 끝나는 지점 그 이후까지도 하는 작업이라서 계속적인 그 연속적인 관계를 맺고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프리 니들링은 다양한 경험치에서 얻어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니들링의 횟수를 정합니다. 만약 해머의 성질을 모른다면 해머를 완전히 장착하고 나서 소리를 들어보고 프리 니들링을 할 수 있습니다. 새 해머는 굉장히 경직되고 단단한 상태입니다. 프리 니들링으로 어느 정도 해머의 단단한 부분을 풀어 탄력을 줍니다. 프리 니들링 후 해머는 굉장히 많이 부풀어 오릅니다. 이 부풀어 있는 해머를 이상적인 모양으로 성형합니다. 프리파일링은 단순히 해머의 기본 모양을 잡는다는 개념입니다. 해머 교환이 끝난 후 보이싱을 할 때 더 정밀한 니들링과 파일링을 해야 합니다. 해머를 바이스에 물려놓은 상태에서 프리파일링을 합니다.